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항상 너의 곁에서 너와 눈을 맞추며 너의 얘길 듣는단다 밝게 웃는 너의 미소를 보며 나는 큰 기쁨을 얻는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항상 나의 곁에서 너와 눈을 맞추며 너의 얘길 듣는단다 밝게 웃는 너의 미소를 보며 나는 큰 기쁨을 얻는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밀주 세실리아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죠. 누구나 사랑받아야 하고 누구나 존중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토크 콘서트 for you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소중한 우리의 몸과 성 그리고 생명 이야기 이어갑니다. 네, 가톨릭 의대 의정부 성모병원 김찬주 교수님, 행복한 가정운동 봉사자 황선아 카타리나 자매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찬주 교수님, 우리 지난 시간에 피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혼인 전에도 성관계를 하면서 피임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귀여운 부부들도 피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피임이 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 피임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의학적인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피임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 사실 이제 피임약이라는 게 먹어서 이제 작용이 이제 세 가지로 일어나게 되는데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배란 억제 작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배란 억제를 이용해서 저희가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피임약이라는 게 성분이 주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성분은 이제 정맥 혈전증이라는 걸 높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요즘 평균 결혼 연령이 30이 넘어갑니다.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35 넘은 경우도 있으시고 많으시고 그런데 3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이제 정맥 혈전증 위험도가 높고 또 요즘 20대도 흡연이 상당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흡연 여성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써야만 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흡연을 하고 있는데도 그 전혀 자기는 피임약 먹으면서 그게 왜요? 어땠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너무 놀라서 저 흡연하시면 피임약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의사 선생님도 제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이제 그러면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있고 또 이제 요즘 이제 응급 피임약이라 그래서 네네. 뭐 정말 응급해요. 저희 네네. 인근의 내과 선생님께서 자기 내과인데도 처방전 써달라서 써주긴 하는데 얘 이거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니?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과 선생님이 왜요? 그랬더니 새벽에 좀 일찍 나가세요.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8시에 문을 열면 대바람에 와서 처방전 써달라고 하는데 그 응급 피임약이라는 거는 피임약 농도의 10배입니다. 10배를 한 번에 먹는 거예요. 네네. 당연히 10배를 먹으니까 이제 토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토하면 굴하지 않고 또 처방받아 또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응급 피임약은 그야말로 이제 응급한 경우에 이제 허용이 돼야 되는데 응급 피임약을 평상시 피임법으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몸이 안 좋을 텐데요. 우려스럽습니다. 네네. 10배입니다. 네네. 10배 농도입니다. 또 상대의 남자친구는 자기 여자친구가 그렇게 위험한 어떤 일을 이렇게 각오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을 알까? 정말 여자친구를 배려한다면 같이 신경을 써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거를 먹고 토하는 걸 보면 네. 그거를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모를 거예요. 보통 그렇게까지 배려를 할까 싶어요. 그건 이제 네. 여자가 혼자 먹고 힘들어하고 토하고 이러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이렇게 피임약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마침 저에게 생명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사연을 제가 먼저 읽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좀 많은 공감을 했거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생리통이 심하고 이 기간에는 컨디션도 많이 망가져서 월경 기간이 시험 기간과 겹치면 부모님 몰래 미리 피임약을 먹고 주기를 조절합니다. 저와 같은 친구들이 적지 않아서 별 걱정 없이 습관적으로 생리 주기를 바꿨는데 어디선가 보니 이게 여성의 몸을 망칠 수 있다고 해서 부모님께는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저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아까 앞 시간에 저희가 행가원 얘기도 했지만 여성들이 너무 자신의 몸에 대해서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뭐 10대 여고생이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물학 시간에 잠깐 배운 걸로 어떻게 자기 몸까지 연관시키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리통 조절하는 게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바로 피임약을 사 먹게 된 거죠. 근데 아까도 자연 주기 조절법을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생리통도 사실은 자연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더 그럴 것이니까 이 학생은 이제 시험 때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요. 또 움직임도 옛날에는 그래도 저희가 체력장은 했습니다. 제가 네네. 고3 때 네네. 만점 못 맞았지만 네네. 체력장을 해서 운동을 네. 했어야만 되는데 요즘 네. 여학생들은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만 하니 맞아요. 당연히 이제 이 골반에 이제 피가 뭉쳐 있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더 생리통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서 뭐 10대뿐만 아니라 뭐 유학 간 여학생이 생리통 때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저는 그 엄마랑 같이 적으라고 합니다. 네. 1. 밥을 3끼 먹는다. 2.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 운동한다. 이제 그런 걸 적어서 보내면 네. 가서 뉴욕 가서 아주 공부 잘하고 있다고 네. 이메일 오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뉴욕 가서는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또 거기서 또 이제 중국 그 튀긴 그렇죠. 음식을 먹은 거죠. 네. 인스턴트 그래서 이런 거. 저는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저희 간호사가 또 한숨을 쉽니다.
또 생활 습관 교육을 시작하는구나. 생리통 약을 처방하면 될 것이지. 우리 교수님은 또 생리통 약을 주지 않고 또 자, 밥을 3끼 먹는다. 이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여학생 심한 거 맞고요. 사실은 엄마랑 진작 산부인과 가서 좀 상담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연 주기 조절처럼 생리통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너무 건너뛰고 저희는 바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뭐 피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약을 계속 드시는 분들은 뭐 금방 중단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위험을 일단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피임은 100%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임신의 위험이 있고 사실 임신을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축복인데 맞아요. 예, 그래서 또 원하지 않은 임신을 또 하면 또 낙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또 교수님 연인 간에도 그렇지만 부부 간에도 임신 그 시기를 약간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배란 이런 단어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혼 여성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배란이란 단어를 그게 뭐예요? 이제 아기를 둘 낳아도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배란일 대충 짐작하세요. 그러면 그게 뭐죠? 교수님? 이러는 20대가 아니라 아기 둘 낳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배란일이라는 게 예정 생리로부터 빼기 14를 하면 되는데 3월 30일, 뭐 5월 30일이 예정일이면 빼기 14에서 5월 16일이 배란일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행가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교육을 사실은 여건이 된다면 이제 관심들을 가지고 좀 널리 많이들 받아서 좀 이렇게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다면 듭니다. 이제 이 얘기는 사실 이제 자연주기법 우리 카트리나 자매님이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우리 청취자 시청자들에게 좀 자연주기법이 뭐고 점액관찰법이 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자연주기법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행가원에 처음에 이제 입문하게 된 계기가 이 자연주기법을 함으로써 자기의 주기를 체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주기 체크를 통해서 내 몸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임기, 그다음에 임신이 가능하지 않는 가임기로 나뉘어지는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런 방법 그런 것이 점액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액이라는 것은 임신을 조절하는 열쇠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점액이 있는 거죠. 남성한테는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네.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이제 관찰한다. 네. 근데 여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월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월경기 전까지 보통은 28일에서 35일 이내로 그렇게 한 주기라고 저희가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처음에는 월경기 이렇게 지나다가 흔히 달걀 흰자위 같은 그런 이제 액성을 띠는 정말 가임기성 점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한테서 관찰을 했으면 자기가 나오는 점액을 이제 언제 나오는지 이게 가장 임신이 잘 되는 점액이구나 하고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점액을 관찰한다라는 게 매일매일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이게 이제 한두 달 이제 흐르게 되면 자기 이제 패턴을 알지만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기에 또 뒤에 이제 점액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액이라는 이 자체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신을 조절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아까 내 몸을 관찰했는데 다시 이제 부부의 성으로 들어오면은 남자분들한테 이런 저의 이제 저는 아니지만 각각의 여성의 이런 주기를 갖고 네네. 있다. 그리고 결혼했을 경우에는 남편한테 자기 주기를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절이라는 단어보다 자기가 임신을 원할 때 아기를 원하는 부부는 그 가임기성 점액이 나올 때 부부관계를 하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임신을 미룰 때는 이제 그 비가임기 때 우리가 임신이 가능하지 않을 때 건조할 때를 이제 점액이 나오지 않는 건조할 때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여성들이 생리 주기가 있다는 건 알지만 예. 그런 점액도 이제 주기가 있다는 건 사실 거의 다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점액 상태를 관찰하면
지금 임신될 수 있는지 예. 아니면 임신이 안 되는 기간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네. 남편한테 이렇게 사인을 또 보낼 수도 네네. 있고, 그리고 그 남편이 그때 이제 그러니까 자연 주기는 내가 주기를 공유를 함으로써 남편의 적극적인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되고 사랑을 욕구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것이 일차적인 예.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감정입니다. 임신을 지금 해야 될 상황이 아닐 때 예. 굳이 피임약 먹지 않아도 그렇죠. 그런 점액을 잘 관찰함으로써 내가 네네. 지금 부부관계를 해도 되는 시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아닌지. 있고 그래서 이제 점액이 안 네. 나왔을 때 이렇게 음, 그 시기를 부부관계를 하다 보면은 그거를 조율하고 할 네네. 때가 있어요.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겠네요. 예, 상호 남편이랑. 존중이 첫째입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 저도 자연주기법을 좀 실천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연주기법의 그런 신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난임 부부들한테 이것이 임신될 확률이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뭐 시험과 나기 하면 누구나 다 뚝딱 쌍둥이 정도 가지는 거 아니냐. 나는 한 번에 쌍둥이를 가지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시험과 나기를 했다 해서 성공률이 반드시 이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과 나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이가 너무 많은 산모는 안 받는다든가 약간 그러기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사실 지금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나프로 임신법을 네. 했을 때 저희 그 하고 계신 교수님도 놀랬대요. 과연 될까? 생각보다 성공률이 좀 높습니다. 그 나프로 임신법에 대해서 뭐 시청자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 자연주기법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까 네. 외과적인 것도 같이 하고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주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임신을 시도한 것인데 거기에 들어온 부부들이 그러면 뭐 나이가 젊은 부부들이 들어왔냐? 네.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그쪽 해당하신 교수님 얘기가 아니 이렇게 나이 많은 분이 들어와서 될까 네, 했는데도 네. 임신이 잘 됐다 그러고요. 네. 사실 임신되신 분들 명동성당에서 미사할 때 저도 옆에 있었는데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시험관학의 성공률이 50% 절대 아닙니다. 네. 그보다 낮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나프로 임신법이 뭐 30% 가까이 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그 어느 게 열등하다 비등하다 전혀 저희는 약도 쓰지 않은 나프로 네네네. 임신법으로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피임을 이제 장기간 하면 난임의 원인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난임 부부들이 흔히 하는 인공 시술 그리고 시험관 시술을 교회에서 이제 또 금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신부님? 인공 수정이 그 뭐 여성의 몸에 정자를 주입해서 이제 수정을 시키다 네.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 체외 수정, 시험관 하기는 사실 교회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시험관 시술 과정 전체가 사실은 인간의 어떤 품위나 존엄성을 해치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이제 그런 과정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를 따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실험실에서 어떤 테크니션이 기술자가 그걸 인공으로 수정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듯이 사실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엄마, 아빠, 아버지의 사랑의 결실로 생명이 태어나는 건데 이거는 어떤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난자를 그것도 사실은 자연적인 것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난자를 과배란 주사를 맞춰서 또 큰 주사 바늘로 뽑아서 또 그중에 상태 좋은 걸 골라서 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배아를 인공적으로 수정시킨 배아를 뭐 4, 5, 6 뭐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배아 자체가 다 독립된 인간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또 골라서 인공으로 이제 자궁에 주입해서 착상을 시키고 만약에 뭐 3, 4, 5 성공률을 높이려면 많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5개를 다 성공시켰다. 그럼 5 쌍둥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 중에 또 골라서 건강한 애를 남겨놓고 낙태를 시키는 거예요. 마치 그 우생학적으로 선별하는 마치 시험 보듯이 우리는 사실 시험 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태어났는데 누군가가 골라내는 거예요. 너는 태어날 자격이 있어. 너는 자격이 없어. 사실 그게 비인간적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이제 배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 집어넣는 게 아니니까 남는 배아들이 있어요. 네. 자녀 배아 뭐 이렇게 부르는데 다음에 또 혹시 둘째, 셋째를 갖기 위해서 냉동을 시켜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에 가질 계획이 없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의 운명은? 운이 좋으면 다시 둘째, 셋째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에 따르면 5년 정도는 보관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폐기해도 돼.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인간 생명이고 엄마 아빠 유전자를 다 받은 독립된 생명체예요, 분명히. 네. 크기만 작고 시작 단계일 뿐이지만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선별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시험관 아기 시술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존엄한 또 인간 생명을 우리가 존중을 하지만 그 과정 자체에 다른 생명들이 많이 죽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다 부모가 자기 말하자면 자식을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몇 명만 살리고 과연 그것이 인간적인가?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하죠. 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좀 더 얘기를 이어가자면,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피임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또 낙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낙태가 얼마나 또 여성에게 그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상처가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알아야 되고요. 또 좀 전에 왜 시험관 시술이 안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본당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연세가 지극한 자매님께서 결혼한 딸을 데려오셔서 오늘 시험관 시술을 하려고 하니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난감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부부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관 아기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반대하는 것도 우리 교우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다는 거 이렇게 어떻게 알고 계신지 아니면 또 이제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런 대화를 우리가 나눴는데 어떻게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 주변 친구들 그리고 건너 들려오는 소리에 보면 이런 뭔가 성에 대해서 자유분방하면 네. 뭔가 내가 세상 풀려가 된 것 같고 약간 이런 또 20대들은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정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낙태를 하게 되고 왜냐면 그런 뭔가 남자친구와의 사랑이 아니라 약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약간 이런 게 또 약간 좀 수순인 것 같아요. 저는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카트리나 씨는 어때요? 저는 그 난임 부부들한테 그 어떤 인공적인 시술이나 그런 시험관 시술을 받아보기 이전에 저희 자연주기법 그런 프로그램을 좀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내 몸에 대한 거를 먼저 받아보고 그리고 부부랑 함께하면 이게 더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분명히 둘만의 어떤 그런 의사소통의 어떤 뭐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예전에 이제 말하지 못했던 것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할 때. 부부간에도 사실 그런 얘기를 부끄러워 잘 못하는 부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성이 먼저 이거를 알고 남편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공유하는 이런 태도나 이런 어떤 가치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니까 이것을 먼저 가기 전에 좀 부부가 함께 한번 체험해보자, 좀 배워보자 이런 좀 시각으로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사랑할 때 가장 아끼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진료실에 있게 되니까 이제 낙태를 하고 온 여성을 이제 제가 많지는 않지만 경험을 할 수 있고요. 세상 뭐 아쉬울 것 없이 당당하던 여성이 이제 낙태를 하고 나서 이제 얼굴에 그늘진 얼굴로 들어올 때라든가 또 뭐 저는 임신을 천천히 하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뭐 저희 집 한 칸 생기기 전에는 안 가질래요. 그러다가 막상 이제 한 5년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강아지 2마리 키우다가 강아지는 친정집에 갖다 놓고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기가 안 생겨서 오거나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참 정작 가지라고 할 때 제가 결혼했으니까 빨리 가지세요 할 때는 좀 이따 할래요 이렇게 했다가 또 막상 안 생기니까 굉장히 막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이제 정말 결혼 약속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낙몽이라는 식으로 얘기는 네. 하지만 낙태를 하고 이제 얼굴에 이렇게 그늘이 이렇게 네, 내려와서 오는 걸 볼 때마다 어떤 행위가 가져올 그 뒤에 이제 그 네, 맞습니다. 컨시퀀스 결과 네,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는 보게 되니까 네. 너무 아쉽고 답답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임신 중에는 이제 약을 복용하면은 네.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임신 중에 그 약을 복용했을 때 그 태아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나 좀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임신했을 때도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리 주기가 28일인 사람이라면 네. 내가 생리가 늦어지니까 임신인 걸 알아서 이제 뭐 넘어가겠지만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1년에 4번 하는 사람은 조금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여자들은 자기가 자기 몸을 압니다. 이거 교수님 한 번 먹었는데 임신인 것 같아요.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기가 생기는 시기가 이제 뭐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하는 시기가 다 있습니다. 그 시기에 들어갔을 때 약이 부작용을 미치는 거고요. 사실 저희 성인 60kg인 여성이 약 한 봉지를 먹어서 아기가 기형이 될 확률은 사실은 아주 극히 낮은 거죠. 시기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용량과 상관이 있는 거고요. 시기. 이제 어떤 시기에 먹었느냐, 한참 예민한 시기에 먹었느냐, 아니냐, 용량, 이제 그런 게 중요하고, 이제 이 얘기하면 항상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어떤 이제 분이 오셔서 교수님 정말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그때 신부님과 딱 와인을 한 잔, 그때 성당에 좋은 일이 있어서 와인을 한 잔, 그래서 한 잔이요? 이때 근데 가득 채워서 한 잔을 먹었는데 애기한테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과 함께 한 잔은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고, 건강한 애기를 잘 낳았는데, 네네. 그분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와인 한 잔을 남들은 요만큼 먹는데 자기는 이만큼 다 해서 꿀꺽꿀꺽 다 네.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기가 잘못될까봐 오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의 이제 거기에 비해서 다음에 용량, 뭐 사실 그 와인이 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기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해서 약 때문에 낙태했다? 저희는 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예. 네, 네. 셋째라서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뭔가 이게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을 때, 그리고 감기약을 먹었다고 해서 낙태를 하는 건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신부님? 또 제 경험에 의하면 예전에 넷째를 늦둥이를 생각지도 않게 임신을 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당일에 낙태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막 울면서 집에 왔는데 그 남편이 우리 뭐 새 키웠는데 넷 못 키우겠냐. 그래서 이제 넷째를 낳았대요. 근데 그 넷째가 복덩이더라. 그렇게 성당에서 복사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당신은 중년의 그 갱년기가 없다. 그 젊은 엄마처럼 그 아이랑 굉장히 활발하게 생기 있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계산만으로 할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고 생명은 그 아이가 주는 기쁨과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태아는 인간 생명이에요. 우리가 무고한 인간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살인이다. 교회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게 좀 안타깝고요. 좋은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리고 저번 방송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느꼈는데 그중에 그런 확고한 입장이 하나 생겼어요. 앞으로 나에게 뭔가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든지 뭐 어떻게라든지 피임을 강요한 남자는 만나면 안 되겠다. 나를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드네요. 네. 네. 혹시 남자친구 생기면 네. 그 틴스타의 그 네, 청년들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네. 꼭 데려와서 이런 교육을 같이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 for you 2시간에 걸쳐서 성과 사랑 또 그 속에서 태어나는 생명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나와 상대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과 사랑이 유희와 쾌락으로만 존재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생명과 가치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생명 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생명에 대한 의견, 반론도 좋고 고민도 좋습니다.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토크 콘서트 for you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시면 전문가 활동가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 for you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생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